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새해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설 연휴는 길어서 여행을 떠나는 분도 집콕을 하며 푹 휴식을 취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이니만큼 떡국도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긴 연휴를 대비하여서 몰아볼 수 있는 영화와 특별히 시리즈까지 한번 말아볼까 합니다. 넷플릭스 부분과 왓챠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 참고 바라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추천 시리즈와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바라며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시리즈 부분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최근 릴리즈된 중증외상센터입니다. 중증외상센터는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 웹소설을 집필한 작가님과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이 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필명 한산이가를 쓰고 있는 이낙준 선생님의 행보를 쭉 봐왔기 때문이죠. 닥터 프렌즈라는 의학 채널의 오랜 구독자로서 낙준 선생님이 의사를 그만두고 작가의 길을 걸을 때도 선생님 작품을 보았고 웹툰으로 나왔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런 작품이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드라마로 볼 수 있었다니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1화부터 8화까지 이루어진 넷플릭스 드라마를 그만 정주행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럼 빠르게 장점과 단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장르가 의학, 액션, 판타지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령 작중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가 상황 판단만으로 환자의 복부에 있는 칼을 빼낸다던가 맨눈으로 파열된 동맥을 찾아내어서 꿰맨다던가 수술실에서 소리치고 응급 상황에서 의사를 막는다던가 하는 것이요. 외국 메디컬 드라마를 생각해 본다면 의아한 부분도 있지만 의학 판타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장점이 되고 흥미롭게 탈바꿈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설의 설정으로 보자면 주인공 백강혁 교수는 초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초감각으로 느낀 것을 의학에 접목시켜서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한 수술을 가능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이죠. 그 다음 단점은 연출 편집적인 부분입니다. 흔히 오게티라고 말을 하죠. 백강현 교수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의 위치가 미묘하게 어긋난다던가 작중에서 백강혁과 양재원이 서로 마주보면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의 편집이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던가 그리고 종종 대사를 좀 씹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대사가 안 들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회차에서 한두 번씩 나오는 빈번한 일이 아니라요. 1화부터 8화까지 다 보게 됐을 때 한두 군데 나오는 단점들입니다. 따라서 저처럼 예민하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단점보다는 훨씬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장점은 중 인물들의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천재 외과 의사 백강혁 교수님, 그의 사실상 첫 번째 노예가 되는 양재원 선생님, 중증외상센터 5년차 시니어 간호사인 작중에서는 조폭이라고 더 많이 불리는 천장미 간호사님, 이 세 명의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훌륭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노밖으로 쭉쭉 나가는 백강혁을 잘 받쳐주는 휴머니스트 양재원, 이 둘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조정을 하기도 하고 백강혁의 뒤지지 않는 매력을 보여주는 천장미 간호사, 회차가 거듭날수록 점점 진해지는 매력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백강혁과 한유림의 케미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한유림은 작중에서 외과 과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 즉 병원에 충성을 하는 인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유림과 백강혁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 부딪히는 대립 구조가 은근히 조력자의 관계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한유림 과장의 연기도 참 훌륭했습니다. 이러한 케미스트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무래도 배우분들의 훌륭한 연기력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점인데요. 백강영 역을 연기한 주시은 배우님은 마치 시원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사이다 캐릭터를 정말 잘 살려냅니다. 또한 액션 장르이기 때문에 액션을 하게 되는데 피지컬이 워낙 좋으셔서 시원시원한 액션도 이 드라마의 킥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원 역을 연기한 추영우 배우님은 선하지만 코믹한 표정 연기가 일품이었습니다. 천장미 역의 하영 배우님과 한유림 역의 윤경호 배우님은 말도 할 필요가 없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몰입도가 극강으로 올라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재미있고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배우님들의 열연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장점은 뭐니 해도 드라마가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점입니다. 드라마는 총 8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1화를 볼 때는 야, 와 이걸 언제 다 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중반부에 가서는 오 이거 너무 재밌는데? 라고 했다가 7, 8회쯤 돼서는 이게 벌써 끝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끊기 어려운 엄청난 재미와 몰입감으로 1화만 본다면 8화까지 쭉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드라마를 다 보셨다면 웹툰으로도, 웹툰을 다 보셨더라면 소설으로도 쭉쭉쭉 연이어서 중증외상센터의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영화 부분인데요. 넷플릭스에서는 인터스텔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명작이죠. 명작이고 2014년도에 개봉을 했었죠. 우리나라에 개봉을 해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대흥행작입니다. 감독은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저는 이 감독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오펜하이머, 테넷, 덩케르크, 다크나이트 3부작, 인셉션, 메멘토를 전부 다 보았고 다크나이트 3부작으로 저를 DC 팬으로 이끈 감독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2014년도에 개봉을 했을 때 저는 인터스텔라를 안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스텔라처럼 상영 시간이 긴 영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지 않았고 은연한 거부감도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10년 정도 지나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살면서 점점점 영화의 상영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거에 절정을 찍었던 영화가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난 뒤로는 아무리 상영 시간이 긴 영화라도 내공이 생겼다라고 할까요? 거부감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2025년도에 CGV에서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극장을 가서 인터스텔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 다음에 든 생각은 10년간의 후회였습니다. 아, 이거를 지금에서 보자니 더욱 빨리 봤어야 되는데라는 후회가 조금 들었어요. 지금이라서 아이맥스로 볼 수 있었고 이건 행운이다라고 혼자서 위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물리학 전공자인데요. 사실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인터스텔라를 물리학적으로 푸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실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어려운 물리학 부분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물리학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 눈에는 조금 띄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스텔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학적으로 사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성으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 인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하는 끝내주는 SF를 찾고 있으시다면 인터스텔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왓챠 부분인데요. 왓챠 추천작은 애프터양입니다. 네, 우연치 않게 넷플릭스와 왓챠 모두 SF 영화를 추천하게 되었네요. 애프터양은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이 책은 Children of the New World라는 책으로 단편 소설이 모여있는 소설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정발이 되지 않아서 번역본이 없어 영어로 좀 읽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20
22쪽이라는 짧은 분량으로 혹시 영어를 좋아하신다면 읽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잠깐 목차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Children of the New World라 돼 있고 여기 애프터 양이 수록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좀 보자면 목차가 이렇게 쭈루룩 있고요. 애프터 양이 맨 처음에 있고 나머지 단편 소설도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애프터 양을 좋아해서 애프터 양 쪽만 읽었습니다. 애프터 양 감독은 파친코로 유명한 코고나다 감독입니다.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민자의 삶을 주로 다루는데요. 애프터 양에서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 아이를 입양하여서 3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서양인이기 때문에 동양인의 문화를 아이한테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이라는 안드로이드와 같이 살면서 4인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가족은 평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가족 게임으로 이렇게 좀 춤을 추는 게임 도중에 급작스럽게 양이 멈추게 되고 양은 새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중고로 산 거기 때문에 수리할 방법을 찾던 도중 양 안에서 특별한 메모리 뱅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안드로이드는 기억을 남기면 안 된다라는 작중의 법이 있지만 양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특별한 기억 창고가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는 인간이 기억을 저장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양이 어떤 것을 저장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알게 되면 기억에 대한 연구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이 어떤 것을 기억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이크 아빠가 양의 기억을 탐방하게 됩니다. 양의 기억을 보면서 마주하는 잔잔한 일상 속의 행복을 보여주는 영화 애프터 양인데요. 더 이상의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왓챠 단독이니 구독이 되어 있다면 꼭꼭 보시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쭉 한번 볼 수 있는 영화 2편과 드라마 시리즈 하나를 추천해 보았는데요. 사실은 메모리라던가 애니멀 킹덤, 파문 등의 영화도 추천드리고 싶었으나 이 세 영화는 영화 한 잔 채널에서 말아볼 예정이라서 뺐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쭉 올리는 것이 목표라서 빠른 시일 내 리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소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행복한 연휴가 되길 바라며 모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